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예,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임즈 선수가 흑인 선수죠? 네, 우리나라 NC에서 뛰었던 흑인 외국인 타자였고요. 예. 요즘은 미국 메이저리그 미러키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테임즈 선수가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길렀던 선수 아닙니까? 네, 홈런을 터뜨린 뒤에 예. 동료 김태곤 선수라든지 이렇게 수염을 잡아당기는 그렇죠. 세레모니로 유명했던 선수고요. 맞죠. 예. 테임스 선수가 올 시즌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미러키에서 뛰고 있는데요. 네. 오늘 세인트루이스 홈 경기에서 5회에 7런 홈런이자 네. 시즌 8호 홈런을 터뜨리면서 예. 또 메이저리그 홈런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예. 또 5경기 연속 홈런도 때려내면서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테임즈 선수가 한국에 있었던 선수인데 돌아가서 이 정도로 지금 괴력을 뿜어내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진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아닙니까? 마이너리그도 못 떠가고 한국 리그로 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례적인 케이스인데요. 예. 테임스 선수가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저 그런 유망주였는데요. 네. 또 2014년부터 3년 동안 NC에서 뛰면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40홈런 40도루를 기록하면서 한국 무대를 평정했고요. 네. 사실 한국에서 엄청난 체력 훈련을 통해서 또 작은 근육까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로보캅 체형을 만들었고요. 네. 또 변화구를 많이 던지는 한국 투수들을 상대하면서 또 선관도 키우면서 또 한국을 평정한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또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약물 복용 의혹이 제기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시카고 컵스 투수 코치인 크리스 보시오가 예. 또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임스의 몸이 많이 바뀌어서 의아하다고 또 금지약물 복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고요. 한국에서도 또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또 검사 때마다 큰 이상은 없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야구에서는 선수들의 생명이라 그럴까 수명이라 그럴까 운동할 수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보통? 네, 보통은 20대 초반에 시작해서 예. 30대 초반까지가 전성기였는데 네. 요즘에는 또 의학기술도 발달하고 선수들도 몸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예. 30대 중반까지도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요. 예. 롯데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타격의 전 부분에 선두권에 위치하면서 예. 또 나이를 잊은 듯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제일 나이 많은 선수가 이승엽 선수입니까? 네, 이승엽 선수도 올 시즌에 40살인가요? 올 시즌 예. 끝으로 은퇴를 하게 그렇죠. 되는데 예. 지난 시즌까지는 기아의 최용필 선수였는데 예. 올 시즌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가끔 뜬금없는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당황하게 해서. 아닙니다. 예, 오늘 프로농구에서 새 감독들이 선임됐습니까? 네, 창원 LG가 예. 고려대 출신 현지엽 감독과 네. 또 3년 계약을 맺었는데요. 예. 또 농구 해설위원으로 활약하다가 또 LG에서 지도자로 새 출발하게 됐고요. 그리고 원주 동부는 인삼공사를 이끌었던 이상범 감독과 예. 3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현주엽 이 새 감독은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한번? 네, 무한도전 프로그램에 그렇죠. 나와서 예. 또 힘을 내요 슈퍼파워 이런 유행어까지 되면서 또 사랑을 받았고요. 또 해설위원으로 또 박식한 농구 이런 걸 많이 예. 보여줬고요. 그래서 예. 또 이렇게 파격적으로 코치도 거치지 않고 감독으로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예, 서장훈 선수도 보고 이러면 이 스포츠를 했던 선수들이 유머 감각이 있는가 봐요.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끄는 거 보면요. 네, 스포츠도 워낙 또 똑똑한 선수들이 잘하고요. 예. 재치가 넘치는 선수들이 잘하다 보니까 예.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축구에서 또 안정환 해설위원도 그렇고요. 예. 또 이렇게 스포츠인들이 예능에서 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이번 주말 대기록 도전한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잉글랜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그 일요일 새벽에 예. 영국 런던에서 첼시와 그 FA컵 4강전을 치르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정규리그 12골을 포함해서 그 19골을 기록 중이고요. 예. 그 차범근이 그 보유하고 있는 네. 그 한국인 유럽 무대 한 시즌 최다골과 동률을 이루고 있는데 예. 그 첼시전에서 그 올 시즌 20골이자 예. 그 대기록 경신에 도전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지금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표지판. 네, 콘텐츠와 데이터로 정치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시간이고요.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입니다. 이규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뭐로 할까요? 네, 오늘 주제는 검색 조작으로 잡아봤습니다. 검색 조작요? 네, 뉴스나 뭐 정보가 궁금할 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정보를 얻고자 하면 첫 번째로 거치는 관문이 바로 이 검색 엔진인데 만약 이 검색 엔진에서 보여주는 그 검색 결과를 조작한다면 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심각한 범죄인데요. 네, 그렇죠. 사실 국내 1위 포털 사이트에 딱 들어가 보시면 예.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급상승 검색어가 네네.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예. 일정 시간 내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많이 하게 되면 순위가 네. 올라가는데 예. 제가 좀 전에 방송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 오늘 대선 후보 관련 검색어로는 딱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돼지 발정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위권에 노출돼 있는데 예. 뭐 아는 분은 알겠지만 혹시라도 이걸 몰랐던 분들은 예. 포털 사이트 들어왔던 웬 이게 있지라고 클릭해보고 예. 이제 알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조폭, 갑철수 이런 단어를 폭풍 검색을 해서 순위에 예. 오르게 만들자. 이런 게 얼마 전에 국민의당이 이제 고발을 했던 예. 문캠프 쪽에 그 공식 카페 거기서 일어났던 논의됐던 내용이잖아요. 아이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대한민국을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하시는 거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네, 그런데 이게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앞에서 수준과 원칙에 대해서 한 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매 선거 때마다 이제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후보들의 이름이 좀 많이 올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관 검색어도 많은 논란이 되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 예. 각 단어만 검색을 하고 관련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건 괜찮은데요. 네. 문제는 이 단어를 치면요. 옆에 연관 단어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있어서요. 네. 같이 무슨 단어들이 뜹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단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후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이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추천을 하는 게 원래 기본이긴 한데 예. 가끔은 사람 손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을 제가 검색을 했을 때 네. 제가 만약 이 시즌에 보통 검색하는 분들이 여행을 간다. 그럼 예. 여행, 항공권, 호텔 같은 단어가 추천이 뜨는데요. 예. 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일본 원전, 방사능 혹은 일본 어학원 같은 단어가 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리즘으로 보여주는 건 괜찮은데 혹시라도 이게 뭐 사람 손이 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네. 딱 검색했을 때 얼마 전에 으르렁, 목소리 네. 이런 단어가 떴습니다. 예. 그러면 목소리가 좀 바뀌었지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보니까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안철수 신천지, 안철수 포스트 합성 이런 예. 단어도 뜬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인식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아무래도 전달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도 제가 보니까요. 문재인 1번가라고 해서 공식 홈페이지 뭐 내용이 뜨는데 문재인 펀드 이런 좋은 단어도 있지만 네. 문재인 아들 특혜, 유세 차량 사고 이런 단어들도 같이 보이거든요. 예. 이게 어느 걸 위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가 있죠. 뭐 검색 포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진짜 뭐 내 손에 모든 지식을 백과사전을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선거운동 기간 같이 이렇게 이제 자신을 알려야 되는 선전을 해야 되는 기간 동안에는
조작에 의해서 네. 과대 포장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선거 때마다 논란을 빚으니까요.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 후보자 등록 마감된 4월 17일 이후부터는 대선 후보 이름 검색하면요. 원래는 네이버에 인물 정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대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네. 후보자 정보를 보여주고 예. 그 논란이 된 후보자 이름은 자동 완성 기능과 연관 검색어 기능을요. 예. 투표가 마감되는 5월 9일 오후 8시까지 네. 노출 중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예. 또 뉴스 댓글로 또 여론 조작한다는 또 지적이 있으니까 예. 선거 관련 기사로 분류되는 기사에는요. 예. 실명이 확인돼야만 댓글을 달 수 있게 예. 이렇게 조치를 좀 했어요. 논란이 된 후보자라는 건 어떤 후보자를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일단은 그 후보자 관련해서 논란이 된 후보라기보다 후보자 이름에서 네. 옆에서 혹시 관련된 이상한 키워드 같은 게 뜰까봐 그런 것들 아예 전처 차단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후보자 이름을 검색하면은 예. 뜨는 게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해 예. 5월 9일 선거일까지 자동 완성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만 뜨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나름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든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이제 이런 뭐랄까요 시행을 하게 되면 논란된 일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문제가요. 이 대책에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뭡니까? 일단 뉴스 댓글은요. 예.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댓글을 다는 사람은 예. 실명 확인을 하는데 예. 소셜 댓글이라고 해서요. 예. SNS 계정을 연동해서 남기는 예. 댓글은요. 예. 실명 확인 대상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뭐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 마구잡이로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걸로 댓글을 남기면 이게 소용이 없어지는 거고요. 예. 또 선거 관련 기사로 분류를 할 때 이 기준이 예를 들면 교통사고 기사는 사건 사고로 되겠죠. 예. 그럼 그게 유세 차량 관련된 내용이고 거기에 이제 댓글에 달리면 그건 또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하나 자동 완성 연관 검색어 이거 노출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방금 전에 해보고 왔거든요. 예. 문제는 제가 문제인까지 세 글자를 다 치면 네.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문을 치는 동안에 뜨기 시작하고요. 문제까지 쳤을 때 이미 다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인까지 쓰면 갑자기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안철까지 치는 동안 다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미 연관 검색어 보일 건 다 보여주고 나서 갑자기 이름 다 쓰고 나니까 안 보여줄래요? 이라고 하니까 뭐 사실은 치는 동안 다 본 셈입니다. 예. 여론 조작 막기 위해서 포털 업체가 도입했다는 조치. 결국은 이게 유명무실한 거네요, 결국. 네. 사실 너무 외부에서 공격을 받고 예. 뭐 조작한다 어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좀 뭐랄까 면피용으로 도입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사실 포털 업체 입장에서도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검색하는데 안 보여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이슈인 건 맞는데 네. 억지로 감추자니까 그것도 여론 조작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개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하도 뭐라고 하니까 조치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제가 스마트폰을 보여드리면은 제 스마트폰에 가짜뉴스를 이렇게 퍼날라갖고 저한테 들어온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가짜뉴스, 유언비어 이런 데 속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정보원 역할을 했던 게 포털 사이트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론 조작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 실제로 선거에 악용될 수도 있다. 영향도 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제나 네. 관리, 모니터링 이런 게 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그걸 이제 회사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 애매합니다. 이게 선관위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표를 찍어서 어떻게 해서 뭐 조작했다라는 것도 조작이지만 이건 심각한 조작이지만 네. 한 후보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퍼나르게 하고 검색되게 한다 그러면 네. 이거는 조작과 유사한 행위 아닙니까? 네. 사실 그걸 규제를 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이번에 네. 가짜 뉴스로 판명된 글이 예. 남아 있는데 안 지웠을 때 일정 네. 기간 내에 지우지 않으면 해당 업체한테 벌금을 물리게 그렇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검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한다면 부동표를 한 20% 갈수록 수 있다 이런 추정도 있거든요. 네. 이게 해외에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예. 프린스턴 대학에서 2015년에 발표한 연구인데 예. 검색 엔진 조작 효과를 분석을 해봤더니 예. 편향된 검색 순위를 보여주고 나니 네. 부동층이었던 유권자가 예. 이 영향에 따라서
투표할 가능성이 20%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이게 사실은 20% 하니까 엄청나게 큰 영향이 미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봤더니 연구 결과를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미국하고 인도에서 선거할 때 미리 유권자들을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부동층 유권자들만 4,556명을 뽑아서 조사를 봤더니 그룹별로 나눴는데 최저 20%에서 최대 80%까지 검색 결과를 보고 나 투표할 후보 바꿀래 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도 조사해 보니까요. 미국 역대 대통령 선거 평균 표차가 7.6% 났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현재 그 전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 그 구글 검색 엔진이 쓰고 있는 전 세계 나라들 조사해 보니까요. 25%의 국가들은 구글의 검색 검진 결과만 바꿔줘도 투표에 당락이 바뀔 수 있다. 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4개 중에 하나. 네. 그러면 결국은 구글이 각국의 대통령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네, 할 수도 있다는데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1년에 한 600번을 수정하는데 이걸 구글 직원이 이걸 변경할 때마다 나름대로 가중치를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구글이 의도를 만약에 갖는다면 정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다행이랄까 우리나라에서는 지점료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실험처럼 편향된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 검색할 때마다 이 사람 뽑지 말아야지 혹은 이 사람 뽑아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실험 결과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검색 결과가 조작된 것을 알았느냐라고 인지조사해 보니까요. 90% 넘게 인식을 못했습니다. 인식을 못했다? 네. 이 결과가 조작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그 이현주 의원이 3일 전에 문재인 팬클럽이 국정원 댓글 부대처럼 여론 조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안철수 의원도 검색 조작 여론몰이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거티브 정면 대응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국민의당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이 국민의당 쪽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작 내용이 있으면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각 후보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조작 이야기를 하고 검색 순위 공방을 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많아지겠습니다. 네. 앞으로 점점 인터넷 영향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요. 인터넷 선거 사실상 뭐 젊은 세대들은 뭐 인쇄된 친문이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나오는 방송보다는 인터넷에서 나중에 다시 보기를 하거나 검색해서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포털에서 검색을 해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영향력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뭐 검색 순위 조작도 조작이지만 검색어의 조작도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치면은 그 뒤에 쭉 따라 나오는 글들이 엄청나게 조작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후보별로 점색을 해보면요. 후보별로 그 긍정적인 키워드와 부정적인 키워드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이것도 나름대로 이 순서가 다른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검색을 결과가 화면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상등위에 있는 그 검색의 결과가 더 관련도가 높고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실제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요. 특정 뭐 예를 들어서 여행 상품을 검색하면 1, 2, 3, 4, 5 순위로 여행 사이트가 뜹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사이트가 내가 가장 원하는 건가에 맞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위에 있는 걸 신뢰한다는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 광고는 경매로 팔고 있거든요. 그럼 가장 위에 노출되는 거하고 그 두 번째 있는 그 광고하고 금액 차가 최대 몇 배씩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순위만 예를 들어 부정적인 기사를 좀 더 위에 올려주면 그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똑같이 볼 때는 검색 결과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 기사긴 기사인데 순서만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여론의 조작을 가능하다는 결과입니다. 그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이거는 증거가 없는 한은 잡기 힘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둘 다 가짜 뉴스는 아닌 일반 기사인데 부정적인 기사를 좀 더 상단에 배치한다거나 혹은 긍정적인 기사를 상단에 배치하는 이것은 이제 뉴스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편집권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간섭하거나 혹은 규제할 만한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파워 블로거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검색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 포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뒷춤지고 구경하는 셈이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 상업적으로도 많이 검색어 조작을 많이 하는데요. 예. 이것을 그냥 정치로 그냥 적용만 하면 예. 사실 그 로직 그대로기 때문에요. 예.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온라인 광고 기법을 동원해서 네. 선거 캠페인이 하였듯이 예. 마찬가지로 이걸 바이럴 광고라고 영역을 부르지만 사실은 바이럴이라기보다는 네. 검색 순위 조작에 가까운 이런 행위 가지고 선거에서도 역시 써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청취자분들께서 정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맛집 이야기. 네. 맛집 검색을 쳤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동 맛집 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맛집이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맛집보다 광고료를 더 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조차도 이런 포털 사이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조작하고 방조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얼마 전에 한번 언론에 소개된 사례 보니까요. 예. 어느 동네 이름으로 맛집을 검색했을 때 뜨는 예. 순위 조작해 주는데 예. 그 일주일 동안 1위 보장해 주는데 100만 원 받더라고요. 제가 그게 심각한 게 제가 맛집을 좋아해서 찾아다녔거든요. 네. 불내 나는 짬뽕집을요. 네. 수원까지 갔었어요. 맛집 1위라고 해서. 분리 하나도 안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규찬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0631번님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신 것 같습니다. 이 동아시아 역사관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영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예스 애플리케이션 통해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팟캐스트나 팟빵에서 곽수종 검색하시면 손쉽게 또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희, 김은진, 기술감독 전소연, 김승희, 진행의 곽수종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